안녕하세요, 스페이스 웨이비 홍윤택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14평짜리 소형주택을 좀 소개하려고 해요. 저희한테 연락 오는 거 거의 절반 이상이 14평, 15평 정도 소형주택인 것 같아요. 14평짜리가 가장 인기가 많은데 저희 모듈 2개를 결합시켜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모듈을 어떻게 결합시켜서 어떠한 공간을 만들어서 얼마나 이쁘고 얼마나 효율적인 집을 만들었는지 오늘은 집에 대한 영상을 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 보실까요? 오늘은 저희 스페이스 웨이비에서 만드는 웨이비룸 2가지 모듈을 결합한 소형주택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디자이너로서 좀 건축적인 요소들과 인테리어 디자인에 관련된 설명을 좀 드려볼까 해요. 첫 번째로 저희는 폭은 3.3으로 고정을 시키고 이제 길이는 6.5m, 8.5m, 그 다음 10m 이렇게 총 3가지 모듈로 제작하고 있습니다. 이 집의 형태 같은 경우는 저희가 10m짜리 모듈 하나, 그 다음 6.5m짜리 모듈 하나, 이렇게 2가지를 결합시켜서 전체 한 14평 정도 나오는 소형주택을 만든 케이스입니다. 첫 번째 큰 모듈 같은 경우는 저희가 거실로 활용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이 긴 모듈 이거 하나는 저희가 퍼블릭 스페이스 거실 공용 공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이 작은 모듈 같은 경우는 저희가 프라이빗한 침실로 저희가 조성을 했습니다. 퍼블릭한 스페이스에서 거실 같은 공간은 작지만 작지 않은 공간의 느낌을 주려면 제가 전에 영상에서도 설명했다시피 첫 번째는 층고가 높아야 되고 두 번째는 이제 개방감이 좋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10m짜리 모듈 같은 경우엔 저희가 층고를 이제 4m로 확 높였고요. 그 다음에 전면적으로 이제 창을 좀 크게 빼서 시야를 확보한 케이스입니다. 전체적인 거실의 형태를 보게 되면 가장 왼쪽에는 요리할 수 있는 주방의 공간, 오른쪽에는 화장실 공간을 배치하면서 가운데 있는 공간은 전적으로 거실로 활용하실 수 있는 공간으로 저희가 조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모듈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보시면 이거 같은 경우는 한 6.5m 정도 되는 길이의 모듈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 저희가 많이 소개해드렸다시피 저희 가장 기본이 되는 모델이고요. 전적으로 침실의 공간을 좀 조성하려고 했습니다. 이렇게 입구를 들어오시면 여기 저희가 문이 달려 있고 이 부분 같은 경우에 저희가 붙박이 장으로 좀 조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불장 같은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붙박이 장으로 두었고, 가운데 전적으로 침실을 활용을 하되 좀 더 작은 공간 같은 경우엔 가구들을 이동 가구를 놓다기보다는 처음부터 저희가 자체적으로 디자인한 붙박이 가구가 들어가는 게 좀 더 효율적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침실이 있고 중간에 나뉘어져 있고 위에 튀어나와 있는 게 뭐냐면 책상이에요. 근데 여기 이제 사람이 앉아가지고 이제 업무를 볼 수 있고, 이제 여기 침실 사람이 누워서 잠을 잘 수가 있는 거죠. 여기는 침실이 있으면 이 앞쪽으로는 저희가 전면 픽스창을 내서 앞쪽이 숲이거든요. 그 나무 같은 걸 이제 바라볼 수 있게 만든 디자인입니다. 이렇게 저희가 배치에 대한 거 먼저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건축적인 요소에서는 집을 설계할 때 중요한 건 이 사이트 컨디션을 봐야 돼요. 어디가 남쪽인지가 가장 일단 먼저 중요하고, 두 번째는 이 외부에서 바깥에 안에 집이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 이런 시각적인 부분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잠깐 이 이미지를 보여드리면, 저희가 이렇게 위에 캐노피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좀 디자인을 해봤어요. 그리고 이쪽 반대쪽 사이드는 벽이 막혀 있고 이쪽은 뚫려 있잖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동쪽에서 아침부터 너무 햇살 받기에는 너무 부담스러우니 이쪽은 좀 가린 부분도 있고, 여기 바로 뒤 공간 같은 경우에 또 다른 집이에요. 그래서 뭔가 침실에서 바깥을 바라볼 때나 이 테라스를 사용할 때 외부에서 시각적으로 좀 차단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이거 디귿자를 좀 눕혀놓은 형태의 테라스를 조성한 케이스입니다. 두 번째 이게 또 큰 역할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위에가 캐노피처럼 앞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이걸 보시면 이쪽이 이제 땅이고 여기 지붕이 있다고 보면, 해 같은 경우가 여름 같은 경우에는 좀 위에서 떨어져요. 이렇게 그러니까 위에서 떨어지면은 이게 보시면 해가 이쪽으로 들어오면서 여기 이 지붕에서 어느 걸러주거든요. 그래서 햇빛이 이 안쪽까지 침투하는 거를 좀 막아줍니다. 그러면 내부 공간까지 빛이 깊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선선하게 유지가 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겨울 같은 경우에는 해가 좀 아래쪽에서 떨어집니다. 그래서 아래쪽에서 떨어지면은 해가 이제 이쪽까지 좀 들어오게 되죠. 그러니까 해가 집 안쪽까지 겨울에 좀 깊이 침투한다?
그러면 집이 그나마 조금은 따뜻해질 수가 있는 거죠. 건축할 때 되게 기본적인 요소여서 저희가 먼저 고객님들께서 본인은 집을 이 방향으로 이렇게 이쁘게 하고 싶다고 하시는데 해드릴 수도 있지만 가장 기본적인 그 자연광을 받는 부분, 이것들이 어떻게 보면 전기료도 조금 더 아낄 수 있으면서 좀 좋은 공간이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저희는 항상 제안 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제는 저희가 투시도를 보여드리면서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리고 저희가 한 건축 외부 그리고 내부의 디자인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외부에서 봤을 때는 아까 말씀했다시피 이 집 같은 경우엔 저희가 층고를 4m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저희 집 층고 같은 경우에 3.3m로 잡습니다. 왜 3.3m인지 궁금하시지 않으세요? 3.3m 같은 경우가 일반적인 5톤 차로 들고 가기에 맥시멈 높이고요. 그 다음에 3.3 이상으로 가게 되면 저상 트레일러라는 걸 써야 돼요. 근데 운반 가격이 보통 2배거든요. 그래서 조금은 이제 금액을 아끼려고 저희가 낮아도 되는 것들은 3.3, 높아야 되는 것들은 4m 이렇게 보통 잡고 있습니다. 3.3m에도 일반적인 아파트 층고보다 훨씬 높게 나와요. 외부에서 봤을 때 큰 특징은 뭐냐면 이쪽에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이제 테라스 공간,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가 데크를 놓기로 했는데 데크 같은 경우엔 데크는 저희가 이렇게 두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제 이쪽에 마당, 이쪽으로 가게 되면 이제 마당이 있죠. 이렇게 저희가 첫 번째, 그 다음 두 번째, 세 번째, 이 세 개가 되게 중요한, 이 설계에서 보통 어떻게 보면은 좀 중요한 요소들이었어요. 전원주택에 가면은 일반적으로 집만 있고 보통 앞마당만 이렇게 크게 뚫려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도시에서 좀 잘 만든 집 같은 경우 보면은 뭐 되게 다양한 재료를 사용해서 이 조닝이라고 하는데 구역을, 섹터들을 되게 다양하게 만들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조금 더 이제 전원주택에서 그 조용한 곳에서 조금은 이제 재밌는 요소를 좀 주려고 했던 것도 있고, 각각 성격이 다른 공간들을 배치하면은 이 공간을 사용할 때마다 본인이 이제 느낌이 다르거든요. 사용에 따라서 또 이 공간으로 갈 수도 있고 뭐 선택폭이 좀 넓어지기 때문에 보여드리면, 저희가 첫 번째 공간 같은 경우는 침실에서 바로 나와서 잠깐 앉아서 의자 하나 딱 들어가는 조그마한 이제 테라스입니다. 여기 앉아서는 왼쪽이 이제 막혀있기 때문에 이제 오로지 나무만 바라보면서 이렇게 차 한 잔 마실 수 있는 공간이고요. 두 번째 데크 공간 같은 경우에 이쪽으로 출입이 가능하고 이쪽으로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여기 이렇게 서 있다 보면 이쪽에 있는 사람과 이쪽에 있는 사람이 시각적으로 마주치기 때문에 시각적인 교류가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본인이 원하면 능동적으로 나와서 이곳에서 이제 어떤 행동이 가능한 거예요. 이 건축주님 같은 경우는 어린 아이가 있기 때문에 어린 아이가 데크 위에서 놀기도 좋고, 바비큐 같은 거 하기에는 맨바닥보다 이제 데크 위에서 하시기가 더 편하기 때문에 데크는 이 가족 구성원들 그리고 놀러 오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게 될 공간이다 라고 저는 볼 수가 있게 되고요. 세 번째 공간 같은 경우는 이 마당은 이제 일반적으로 잔디가 깔려 있는 그런 마당인 거죠. 뛰어놀아도 되고 이제 게스트들이 왔을 때 텐트 치고 잘 수 있고 되게 다양하게 좀 쓸 수 있는 더 큰 공간입니다. 그래서 작은 사이즈, 중간 사이즈, 이제 큰 사이즈 이렇게 보게 되면은 각각 성격이 다른 이제 야외 테라스 공간을 갖게 되는 거죠. 항상 웨이비룸을 소개하면서 작지만 가치 있는 공간이라고 설명을 하거든요. 타이니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로컬, 이 자연 속에 위치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작은 공간 안에서 머무는 것보다 밖에서 행동하는 시간이 훨씬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부에서는 정말 나한테 필요한 최소한의 공간만 있고 이 야외 공간을 조금 더 잘 접목시켜서 활용할 수 있게 하면은 이게 정말 가치 있는 전체적인 전원주택이 될 수 있겠다라고 항상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보시다시피 저희 거실 공간입니다. 거실 공간 같은 경우엔 보시면 오른쪽에 이제 출입구가 위치해 있고요. 들어오자마자 왼쪽으로는 주방, 이제 오른쪽으로는 쭉 이제 거실이 있는 경우죠. 저희 이제 들어오는 이제 문이 이렇게 있고, 저희가 전면 창이 여기에 굉장히 커요. 굉장히 크면 이쪽이 이제 숲이거든요. 나무가 있기 때문에 거실에서 바라봤을 때 뭔가 정적인 느낌을 줄 수가 있죠. 그러면서 채광도 굉장히 낮 12시에 가장 많이 받기 때문에
좀 더 패시브하게 이 집이 난방도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이미지 같은 경우를 보시면, 네, 이거는 주방이고요. 주방 같은 경우에 벽에 붙어있는 이제 하부장, 그리고 이제 아일랜드 이렇게 저희가 구성을 했습니다. 보통 예전 같은 경우에 큰 대형 주택에 고급스럽게 만들려고 이런 식을 많이 사용했는데, 저희 타이니하우스도 이렇게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아일랜드 쪽에 인덕션과 싱크가 있고, 뒤쪽은 요리하는 공간인 대신에 요리도 가능하지만 하부장 그리고 상부장을 배치함으로써 식기를 넣어놓는 공간보다 더 다양한 것들을 넣을 수 있는 그 창고 같은 공간을 저희가 빌트인으로 조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쪽 하부 쪽 이제 수납, 이제 위쪽도 이제 수납이 가능하고요. 이쪽은 냉장고예요. 냉장고 들어갈 수 있는 위치를 두면서 이 위쪽마저도 이제 수납으로 쓸 수 있게 수납법을 좀 극대화 시켰고, 이제 요리할 때 사용하는 기구들 같은 경우는 이 아일랜드 밑쪽에 또 장이 있거든요. 그쪽을 좀 활용하면 좀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디자인을 해봤습니다. 주방 같은 경우가 되게 이쁘지 않나요? 그래서 주방 쪽에서 보시면 한 가지 좀 특징이 있는데, 친구가 여기가 이제 단차가 있어요. 이쪽 천정이 좀 더 내려왔죠. 내려와 있는 이유는 여기 보시다시피 시스템 에어컨이 달리게 됩니다. 타이니하우스에는 저희가 보통 시스템 에어컨을 잘 달지는 않아요. 왜냐면 천정 자체가 굉장히 낮아져야 되기 때문에 이 공간마저로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벽걸이를 하고 이거를 빌트인을 하거나 커버를 달면 더 효율적인데, 이 거실 공간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높이가 4m예요. 4m이기 때문에 주방 공간만큼은 그래도 좀 양보를 하자, 시스템 에어컨에 해서 저희가 에어컨을 좀 깔끔하게 이제 매립시킨 경우고, 거실 쪽은 층고가 더 높게 저희가 조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 보여드릴 거 침실입니다. 침실 공간 같은 경우엔 되게 재밌죠. 이게 되게 호텔 구조예요. 이렇게 침대가 이 공간의 정중앙에 있고, 침대 뒤쪽에 이제 이어져서 저희가 책상을 조성해 놨는데, 책상 같은 데서는 보통 건축주님이 개인 작업을 좀 많이 하신대요. 뭐 가끔씩 그림을 그린다거나 책을 읽는다던가 그런 공간이 필요하다 하셔서 이 공간을 또 새로운 모듈 만들어서 뭐 서재 이렇게 둘 바에는 침실과 침대 프레임과 같이 연결된 가구로 저희가 좀 어느 정도 해결을 한 디자인입니다. 침실에서 볼 때 뷰가 이래요. 그래서 굉장히 이쁘지 않나요? 그래서 이게 바깥을 보면서 나갈 수도 있고, 나가는데 왼쪽이 막혀 있기 때문에 이 옆집 같은 경우에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는 디자인은 너무 길게 설명하면 지루할 것 같아서 저희가 이제 자재만 마지막으로 이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쓰는 외장재, 이제 집에 도착하면 가장 먼저 보이게 되는 이제 매테리얼이죠. 그거 보시면 저희가 항상 기존에 쓰는 바이오우드라는 제품이에요. 궁금해하셨던 것처럼 바이오우드는 색깔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두 가지는 이제 국내에 있거든요. 저희가 가장 많이 쓰는 건 이건데, 이 집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바이오우드예요. 색깔이 약간 좀 까맣죠. 이 자재인데 이 색깔을 입힐 수가 있어요. 대신에 이거 같은 경우에 저희가 싱가포르에서 제작을 해오기 때문에 2달을 기다려야 된대요. 근데 저희 건축주님께서 2달 기다리겠다고 하셔서 저희가 이 자재인데 검정색으로 가는 걸로 결정을 했습니다. 두 번째 같은 경우 저희가 일반적으로 자작합판을 써요. 자작합판 9T 9mm짜리에 UV 코팅 전문 업체한테 UV 코팅을 맡겨서 이제 샌딩하고 코팅하고 입힌 것들을 마감재로 저희가 취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주방 하부장과 이제 상부장 같은 경우에 원목으로 가게 되면 물 같은 거 튀고 마감이 깔끔하게 안 나와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LPM이라는 자재를 쓰는데, LPM도 이거 자작합판이랑 가장 비슷한 걸로 골랐어요. 성분은 완전 다른 거지만 이질감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거 같은 저희가 이렇게 맞추고 있고, 이거 같은 천정은 저희가 자작합판으로 가지 않고 이런 하얀 색깔 도장으로 갔어요. 하얀 색깔 도장이라 해도 완전 백색이 아니라 살짝 따뜻한 느낌을 줄 수 있는 이런 색깔로 골라서 천정만 이제 도장을 가게 된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내부 요소 중에 화장실과 방 문도 이질감이 들지 않게 가려면 저희가 이제 ABS 도어라는 걸 이제 필름 입혀서 사용하고 있는데, 이 보시면 되게 나무 종류가 많죠. 나무 종류 중에서
자작합판이랑 가장 유사한 걸 사용을 해서 이질감이 없게 했어요. 디자인을 마감재를 전부 다 통일을 한다는 게 좋은 디자인은 아니지만 타이니하우스에선 저희는 그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디자인적으로 이제 많은 색깔이 들어가게 되면 공간이 더 좁아 보이거든요. 더 좁아 보이게 되면 좀 약간 난잡스러워요. 그래서 저희는 자작합판이라는 그 비슷한 톤으로 해서 텍스처를 좀 더 다르게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가구로 좀 어느 정도 포인트를 주거나 뭐 러그, 이제 건축주님께서 가져오시는 어떤 이동 가구 이런 것들로 좀 디자인적인 포인트를 주는 게 좀 좋은 공간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